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3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방산 대규모 수출인가? 폴란드 180량의 K2 전차 48대의 FA50 구매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와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대량 수출한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일본 밀떡들이 정신 차리자며 배 아파 난리가 났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폴란드가 한국산 FA50 경공격기 48대와 K2 흑표 전차 180대, 곡사포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현지 주간지 CA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 첫 유닛이 인도될 예정이라며 총 180대의 탱크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2 전차를 나중에는 폴란드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과 FA50 경공격기와 곡사포도 구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세계 중대에 해당하는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것에 관심 있다며 첫 항공기는 내년에 폴란드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가 구매하려는 곡사포는 K9 자주포로 알려졌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국방력 강화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뽑았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를 올해 GDP의 2.2%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FA50 경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각각 생산하고 있다. 구매 계획이 성사되면 FA50과 K2 전차가 유럽과 나토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위사업청은 그의 인터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20.79% 오른 24,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카이도 3.25% 상승했다. 헌법에 제약이 명시된 일본은 방위력도 경제력도 다른 나라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반세기가 넘도록 일본 정부가 추구한 것은 국가의 발전보다 헌법에 휘둘리는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방위력 증강과 전투기, 전차 등 군사물자로 경제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즉 일본과 달리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다. 5년 전 개헌과 국민의식 개혁 없이 일본은 앞으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한 경제학자가 있었다. 국민의식 개혁이란 선거에서 훌륭한 정치인을 택하는 것이다. 일본이 곧 경제대국 3위에서 떨어질 것은 확실하다. 이를 막기 위해 유명인이라고 해서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아마추어가 갑자기 정치인이 돼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다음 선거에서 결국 낙선해 고액의 세금만 월급으로 나갔을 뿐이다. 헌법에 제약되어 있다고들 하는데 이상하다. 단지 기분이나 관념상의 문제다. 어디에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방위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당연히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제약은 없다. 입헌민주당 등 구시대의 유물들이 반대하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 국익 차원에서 일본에도 방위산업 증강은 필요하다. 한국은 방위력 증강에다 전투기, 전차 등의 군사물자를 수출했다고 한동안 시끄러울 거다. 현재 이웃나라 전차보다 자위대 전차가 성능은 앞서지만 180량의 수출용 양산만으로도 K2 전차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을 핑계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놓치고 있을 뿐 안전보장을 위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나라의 손을 잡는 건 당연하며 일본은 앞으로 더욱 그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좋은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사용할 물건이 비쌀 필요는 없다.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보수가 용이할 것, 또 가격이 저렴할 것, 국내 시장 규모가 축소 경향인 것이 개탄스럽다.
뭔가 시점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방위성이나 미국이 귀찮아할까? 희망을 담은 기사일 뿐이다. 우크라이나에 전차나 비행기를 교환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남아도는 M1 전차를 제공해 줄 것이다. 비행기는 FA-18이 아닐까? 조금 비싸더라도 무기 수출 실적이 있고 가까운 나라인 프랑스 같은 나라로부터 구입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폴란드도 분명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까?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폴란드는 현재 M1A2 전차를 MBT로 조달 중입니다. 과거의 주력 T-72는 우크라이나에 제공, 전투기 미그-29도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입니다. 그것들을 대신해 폴란드 자국은 미국산 F-16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주포는 차대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자국에서 포탑을 터키제로 교체하며 파워팩은 독일제를 씁니다. 나토는 가맹국의 신규 구입 무기에 대해 스펙 심사와 실적 평가를 들여다보지 않는가? 병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것은 7월 22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측이 거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사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또 6월 말 K2 기반 K2PL 공동개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초기 배치를 위해 K2 180량을 완제품 수입하고 이후 K2PL 폴란드 공장에서의 생산 조달로 흘러갈 것입니다. 장래를 생각해 봤을 때 K2로 러시아의 T-14에 대항할 수 있을까? 폴란드 병사가 제블린을 들고 전차의 기병으로 맞섰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최첨단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에서 보니 정말 첨단 뼈대밖에 완성되지 않은 걸 봤다. 2030년대 완성은 무리일 것이고 아마 예산에서 좌절될 거야. 한국이 신형 전투기를 방방 띄우고 있는데 일본은 주력 전투기로 한판 승부를 뒤집을 기세라고 한다. 이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야후에서 익명 댓글로 떠들어봤자 수출은 순조로울 것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자. 무기 판매가 힘들다는 것은 일본을 보면 분명 알 수 있다. 아무리 정비불량이나 성능 부족으로 시비를 걸어봤자 일본제 무기는 그 실패라고 보는 한국제 무기 이하의 평가밖에 받지 못했다. 육상전 중화기는 각국 모두 새로 만드는 게 적고 한국산 무기는 앞으로도 채용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다. 특히 대러시아 강경파인 폴란드가 채택함에 따라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친러시아파인 독일산 무기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폴란드는 구매할 거야. 왜냐하면 이미 K9 자주포의 차체를 사용한 크랩 자주포를 도입한 실적이 있잖아. K9 자주포는 유럽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도입됐으며 물론 각국의 운용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일본 네티즌들은 불평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런 실적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제 무기라도 좋은 건 괜찮으니까 유럽 각국에서는 운용 시험을 하고 구매한다. 안 될 물건이라면 이렇게 팔릴 리가 없다. 중앙일보 기사다. 폴란드에서는 다른 유력 후보가 있는 가운데 하나의 후보로 한국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뿐이다. 인근 국가나 나토와의 제휴를 고려하면 호환성도 중요하다. 기사에서는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회용의 의미에 강하게 맞는 건 K9 정도일 것이다. 돌쇠 한마디. 펄펄 날고 있는 한국 국방산업을 보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방산업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